와타나베 사와코는 일본 에이메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와코의 아버지는 꽃가게에서 일하셨고, 사와코는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꽃가게를 열고 싶었던 평범했던 소녀였어요. 2015년 사와코는 사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24살의 나이에 홀로 오사카로가 독립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원룸을 구하고 싶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와코는 공동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약간 고시원 같은 공동주택. 그리고 얼마 안 가 같은 집으로 29살 모리시마 테루미라는 여성이 새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리시마 테루미는 어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사는 엄마의 남자친구, 그리고 2명의 남동생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히로시마에서 살았는데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이 엄마의 남자친구라는 놈이 우리 엄마를 허구한 날 때리고 욕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놈이 테루미까지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루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그때부터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엄마한테 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개새끼, 이놈이 좋은 말을 하면서 학대하고 했겠습니까? 너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내가 네 가족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는 거야. 등등 엄청 협박을 하면서 나쁜 이런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그걸 당하고 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짓은 결국 테루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임신을 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임신. 엄마의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이거 무슨 개족보야. 이런 사실에 엄마의 남자친구는 테루미에게 낙태하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뱃속에서 그 아이 죽여버린다며 발로 차고 폭행하고 진짜 개놈의 짓을 다 했지만 낙태하기에는 이미 기간이 너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테루미는 엄마 몰래 엄마의 남자친구 아이를 집에서 낳았습니다. 하지만 낳자마자 이놈이 아이를 죽였고 그 시신을 댐에 쓰레기 마냥 던져서 버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의외로 테루미는 공동주택에서 사람들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사와코와도 친하게 잘 지냈어요. 테루미는 항상 아르바이트만 했기에 늘 돈이 없었습니다. 항상 현금이 부족했고 일러스트레이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컴퓨터를 하며 보냈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테루미는 사와코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둘이 잘 지낸 거예요. 하지만 사와코와 어느 정도 가까워진 테루미는 사와코의 운전면허증을 훔칩니다. 운전면허증이 또 하나의 신분증이잖아요. 사와코 거를 딱 들고 은행, 대출업체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와코 명의로 약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남의 거 신분증으로 자기가 대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출받은 그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막 쓰고 댕겨요. 실제로 테루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화장을 하고 안경을 벗고 사와코 운전면허증 속 사진과 비슷하게 좀 꾸몄더니 직원들이 다 속던데요. 이사 온 지 몇 달 후인 11월, 테루미는 공동주택에서 300m 밖에 안 되는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되게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된 거예요. 테루미가 지금 사와코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의 사와코와 늘 같이 있으니까 빚쟁이가 찾아오거나 업체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 오고 하면 자기가 옆에서 막 대처를 하고 했는데, 만약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나 없을 때 빚쟁이들이 사와코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난 사와코 몰래 대출받고 다 했는데 그거 걸리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뭐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혹은 그냥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테루미 딴에는 사와코가 짐이 된 거예요. 그냥 사와코 저 기집애만 없어지면 내 고민거리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일 필요 없잖아. 쟤 하나만 없으면. 그냥 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테루미는 12월 공동주택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하고 이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살았던 공동주택 사람들한테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집에서 24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할래요? 사와코를 포함한 공동주택 멤버들을 자기 아파트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24일 공동주택 멤버들이 오기 몇 시간 전 테루미는 사와코에게 파티 준비를 미리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CCTV에 두 여자가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약 15분 후 테루미 혼자 공동주택에 옵니다. 오늘 8시쯤에 파티하기로 해서 사와코가 지금 미리 와서 열심히 파티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사와코가 마무리하고 금방 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와코가 안 와. 그러다 뜬금없이 사와코의 룸메이트에게 문자 하나가 옵니다. 보낸 사람은 사와코. 급한 일이 생겨서 파티에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테루미가 이상하다. 방금까지도 저희 집에서 같이 파티 준비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얼른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테루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고 얼마 안 가 공동주택 사람들한테 사와코가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모두가 다 참석하에 파티를 열고 싶었는데 사와코가 없으니 파티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취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날 이후부터 사와코가 안 보이는 거예요. 24일부터 연락이 안 돼. 25일은 크리스마스. 이날은 사와코가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크리스마스 날 집에 갈게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이럴 애가 아닌데. 바로 딱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사라진 사와코의 현금 카드가 사용된 것을 발견했고 사와코의 룸메이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테루미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12월 29일 테루미의 아파트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쳐들어가자마자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냄새가 아주 썩은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뭔가 이상함을 바로 감지한 거예요. 그렇게 테루미의 아파트를 수색하던 경찰은 테루미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보게 되는데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토막내죠? 뼈가 부서질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을 기절시키죠?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죽으면 은행 계좌는 어떻게 돼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왜 검색했지?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바로 경찰은 테루미를 체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와코 죽였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정말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테루미가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파티 준비하다가 저 혼자 공동주택을 갔었는데 갑자기 사와코한테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놀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사와코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대로 두면 제가 오해받을까봐 3일 동안 사와코의 시신을 토막내고 숨기고 처리했어요. 가만히 쓰러진 사와코를 두면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걸로 오해받을까봐 시신을 토막내고 숨기고 처리했다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119나 병원에 전화를 했겠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돼. 당연히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살인이 파티 전에 계획되고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부검 결과 사와코의 몸에서 수면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테루미 수면제 처방 받았었네. 거기다 12월 25일 테루미는 사와코의 은행 카드를 꺼내 그녀의 계좌에서 10만엔을 인출했습니다. 사와코인 척 테루미의 말대로 하면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사와코가 쓰러져 있어 너무 놀래고 당황했을 텐데 그 상태로 사와코의 카드를 들고 나가 돈까지 뽑았다? 앞뒤가 안 맞죠. 돈을 뽑은 후 테루미가 향한 곳은 마트였습니다. 거기서 냉동고, 냄새를 제거하는 모래, 세정제, 작은 칼, 접이식 톱, 도마, 플라스틱 통, 쓰레기 봉투를 사요. 그런 뒤에 3일 동안 칼과 톱으로 욕실과 부엌에서 사와코를 절단하고 사와코의 신체를 이곳 저곳에 유기했습니다. 사와코의 손과 발은 절단한 후 가방에 담아 옷장 깊숙이 넣고 살점 조각들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 안에 넣고 큰 토막 시신은 쓰레기 처리기에 넣어 부수고 나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둔 뒤 아파트 밖에 사와코의 시신 일부를 압력솥에서 삶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와코의 두개골, 척추, 골반은 세정액에 담궈진 채 테루미의 욕조에서 발견됐어요. 여기서 더 최악은 테루미 본인 아파트뿐만이 아닌 공동주택 부엌 냉장고 안에서도 사와코의 시신 일부가 고기 덩어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와, 최악입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의 내장을 만지고 머리를 들어서 냄비에 넣고 그 익은 거를 또 들어가지고 옮기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다 하고 밖에 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람들을 만나고. 와, 사람이 진짜 이런 걸 보기만 해도 역겨워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몇 년 동안 힘들어 하는데 보는 걸 넘어서 만지고 하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테루미는 사와코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2016년 6월 기소됐습니다. 이런 테루미에게도 변호인이 붙었는데 변호인 왈, 테루미는 과거 자라온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무언가를 숨기고 숨기는 습관, 트라우마가 생겼고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예요. 테루미가 그랬잖아요. 나갔다가 왔는데 사와코가 쓰러져 있었다. 그냥 두면 자기가 오해받을까봐 이거를 숨기려고 토막내고 한 거였다.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과거가 너무 안 좋다. 자라온 환경이 무언가를 숨기고 하는 습관,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장을 한 거죠. 벌을 좀 약하게 줘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이거는 자라온 환경이 조금 불우한 사람들을 이거 싸잡아서 진짜 모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리고 테루미 역시 제가 토막내고 처리한 건 맞아요. 인정할게요. 그런데 제가 죽이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죽어 있었다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공동주택에 잠깐 나가 있었던 그동안 제3자가 사와코 혼자 있던 집에 들어와서 살해하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테루미는 사와코가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119에 신고도 안 하고 오히려 사와코 현금 카드를 들고 나가서 돈을 뽑고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 같다면서 범인을 잡으려는 노력은커녕 자기가
쓰레기 봉투나 세제, 칼들을 사와가지고 토막을 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은 또 뭐며? 자기가 죽인 거 아니라면서 왜 시신을 절단하고 처리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검사들은 메신저,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도용과 같은 증거들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 너 돈 때문에 죽인 거잖아. 그리고 시신 처리했잖아. 마지막까지 반성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렇게 결국 2017년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모리시마 테루미에게 와타나베 사와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와,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들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독한 한 여성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